여러분, 내일 회사 갈 생각하면 벌써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 회사 가기 싫다. 저도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에요. 30에 입사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진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평만 할 뿐 어떤 시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적어준 이 티슈 한 장 덕분에 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날이 제가 파이어를 결심하게 된 날이에요.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도 4년 전에 저처럼 오늘 영상을 통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파이어를 꿈꾸게 한 이 티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0년 안에 10억을 모아서 그 돈을 굴리면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4% 예금에만 넣어놔도 1년에 4천만 원이니까요. 좋아, 그럼 10억을 어떻게 만드는데? 라고 했더니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667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어떻게 667만 원을 저축해? 제가 이 말을 가장 먼저 했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은 월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아니, 사실 원하는 삶은커녕 제 노후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회사를 오래 다녀도 한 달에 667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날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월급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서 벌써 5년차 투자자가 되었는데요. 재테크 그거 돈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드머니 모으려면 일단 소득이 높아야 유리하잖아요. 근데 저는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욱더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저축은커녕 다음 달 카드값 내기도 바쁘다, 미래는 나중에 돼서 생각하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파이어를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언젠간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내가 그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게 너무 거창한 것 같으면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30대 평균이 언제 어떻게 은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내 상황을 기준으로 은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은퇴 계산기 스프레드시트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신 후에 꼭 작성해 보세요. 그럼 먼저 30대 신혼부부가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바로 계산해 볼게요. 30대 신혼부부가 파이어하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평균의 삶을 살고 있는 30대 부부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45살에 은퇴를 하려고 한다면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볼게요. 예상 수명은 대략 85살로 적어보고요. 이 계산법은요, 45살부터 85살까지 40년 동안 은퇴할 때 모아둔 돈을 불려서 원금이랑 이자를 모두 쓴다는 가정이에요.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2인 노후 생활비를 최소 251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를 369만 원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일단 넉넉한 삶보다는 빠른 은퇴를 원하니까 은퇴 후의 생활비를 최소로 잡아볼게요. 이 계산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거주 문제인데요. 조기 은퇴를 통해서 시간적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면 사실 자가 마련보다는 전월세 거주가 현실적이에요. KB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 24평의 평균 전세가는 5억 2천인데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약 210만 원 정도가 주거비로 나가는 것이랑 비슷한데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 또한 계산에 넣어두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지출인데요. 여가활동, 의료비, 차량, 여행, 은퇴 시기에 따라 자녀 교육비 등이 있겠죠. 이 부분은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100만 원을 추가 지출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현재 30살이 45살에 은퇴를 할 때 은퇴 생활비를 최저로 잡았는데도 18억 3천이 있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사실 18억이 넘는 돈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금액을 보고 막막하거나 답답하시다면 4년 전에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게 비현실적인 금액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부는 평균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부부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은퇴 자금 마련이 가능할지 계산해 볼게요.
아까와 같은 가정이죠. 현재 30살에 은퇴 목표는 45살입니다. 월급은 각각 세후 330만 원으로 부부가 한 달에 660만 원을 벌고요. 현재 수중에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부부도 알맹 부부처럼 한 달에 저축률 60%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월에 약 400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부 합산 약 10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면 매년 5,700만 원 넘게 저축할 수 있어요. 1년에 5,700만 원 저축하는데 15년 후에 은퇴에 필요한 18억 3천을 만들려니 이렇게 보면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여기서부터 복리의 힘이 나옵니다. S&P 500의 20년 장기 수익률은 8.3%인데요. 매년 5,700만 원씩 모으고 연평균 8% 수익률을 45살까지 15년간 유지하면 은퇴 시점에 순자산 18.5억을 달성할 수 있어요. 맨 처음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18억 3천만 원이었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죠. 결론은 우리나라 평균 소득인 30대 부부가 이 표와 같이 저축하고 투자하면 45살에 파이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쉬운 건 없어요. 일단 매달 60%를 저축해야 되고요. 또 15년간 부부가 맞벌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게다가 성과급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축해야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 연 8%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 재테크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은퇴 후에 최저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계산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난 그냥 정년퇴직까지 일할래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공부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은 허리띠도 더 졸라매야 되고 퇴근 후에도 쉴 시간 없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좋든 싫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은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설령 정년퇴직까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은퇴 후에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분명 자본소득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래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배우자분과 작성해보시고 미래를 계획해보세요. 계산해본 후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구나 알게 된 후에 앞으로 뭘 하면 될지 계획하면 되는 거죠. 저축을 늘릴지, 부수입을 만들지,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지 같은 계획들이요. 이젠 진짜 돈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사실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뭘로 얼마 벌었다더라. 일단 이런 얘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은 돈을 은퇴 시점까지 불리고 또 은퇴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일정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저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고요. 제가 4년 동안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앞으로의 이 긴 기간 동안 나만의 줏대를 가지고 꾸준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월 200 받던 제가 자산을 10억으로 모을 수 있었던 첫 단계는 바로 파이어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였어요. 왜 파이어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꿈이 언젠간 흐지부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목표를 계속 수정했는데요. 4년 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통해서 허황되지도 않으면서 파이어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 방법은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저희가 재테크를 하면서 세운 목표들이었어요. 한강뷰 아파트, 멋진 차, 한적한 곳에 있는 세컨하우스, 크루즈 여행. 이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했는데 거의 48억이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이유 기억나시나요? 바로 퇴사였죠. 저는 돈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퇴사를 하려고 돈을 불리고 있는 건데 막상 재테크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을 욕심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테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희 목표가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시공간 제약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 건강한 몸과 마음, 행복한 가족. 사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의 본질에 가까운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목표를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목표 예상 금액도 정말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 물론 드림카, 드림하우스를 목표로 삼아도 좋아요. 파이어를 향해 가는 길고 힘든 시간 동안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은퇴 계산기를 작성해 보신 후에 우리 부부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이렇게 시각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파이어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요. 특히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성과도 없고 남들은 다 재밌게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나만 생고생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여기 올인해도 되는 거 맞아?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팍팍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 과정이 힘들고 막막하니까 그만두고 싶어서 이유를 찾은 것뿐이지 사실 제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돈을 불려나가는 거, 결국 이것만이 제 미래를 바꿀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거나 세운 목표가 계속 바뀌어도 괜찮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 또한 파이어의 한 과정이니까요. 다만 내 취향을 알아가기 위해 최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5%를 따로 모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미래와 연결점이 있는 곳에 소비를 해보는 거예요. 가끔 여행도 가보고 나에게 맞는 운동도 찾아보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배우자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요. 우리에 대해 더 잘 알게 될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남길 수 있거든요. 저희는 오늘도 우리만의 시간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우리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